네, 오늘 뜨거운 감자 소개해 드렸고요. 앞서 상황실에서 예고했다시피 코스피 시장 안에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오늘 가장 핫한 종목 꼽으라고 하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주인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고요. 여기에 항상 더 붙는 말이죠. 하반기는 더 기대가 된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우리가 봐도 괜찮은지 이제는 믿어도 괜찮은지 김미수 대표님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정말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많이 했던 그 시기에 상장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19라는 또 그 상황 속에서 두각을 보였다가 네. 생각보다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상장 직후에 매수하신 분들은 참 오랜 기간 힘들어하셨는데 최근에 다시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뭐가 그렇게 좋았길래 오른 걸까요? 예, 요즘 이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하이브도 그렇고요. 네. 상장하고 쭉 빠졌다가 다시 자신감 찾으면 다시 쭉 올라오고 그래서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고 이런 패턴이다 보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배경은 일단 실적이고 그런 성장에 대해서 시장이 얼만큼 확인해 주느냐 이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실적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이 정도 보고 솔직히 올라가는 것 따라서 사고 싶었지만 오늘 이슈 종목이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2분기 매출이 1,440억, 그러니까 22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662억,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1분기부터 예고했던 흐름들이 점점 더 확인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노바렉스 원료 의약품 관련된 쪽에서 실적을 끌어냈고요. 거기다가 이 OEM 쪽 같은 경우도 특히 판관비가 급감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OEM 산업의 특성상 판관비가 관리가 되게 되면 실적이 크게 점프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46%까지 나오는 고수익성을 보이게 되죠. 그런 쪽에서 올해 이 정도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한 3,900억, 매출은 1조까지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빠른 변신이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때 SK바이오사이언스를 얘기하면서 상장 당시에 뭐 PR 100배니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맞아요. 만약에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이 실적을 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2개월 선행 PR이 37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 수준이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관심을 갖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이런 쪽의 배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따상에는 당시 성공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네. 그 다음날 급등하다가 음봉 전환했고 그리고 쭉 밀렸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락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바백스의 이제 백신 실적이 계속해서 찍혀낸다면 고평가 논란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맞죠? 네, 일단 뭔가 보여줬다는 관점 쪽에서 이게 하반기까지 연결되게 되면 지금 나오는 실적 그대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제 뭐 실적 안 나오고 PR이 계산 안 되는 바이오주도 많은데 실적 확인되는 바이오주 쪽에서 생각보다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밸류를 더 제가 멀티플을 좀 더 상향해야겠다라는 분위기는 당연히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정부 계약한 부분만 보게 되면 4천만 도즈인데 이게 하반기에 잡힌다 그러면 실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런 쪽에서 물론 이제 승인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백신 승인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래도 발주가 된 이상 그리고 또 정부의 흐름상 승인이 안 될 리는 없겠죠. 그런 쪽에서 리스크는 있지만 승인이 될 거라고 보고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네. 예전에는 백신이 개발되고 이렇게 출시가 돼서 생산을 하게 되면 전 한 번 맞고 끝날 줄 알았는데 네. 보니까 그 효과가 6개월 이후부터는 예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뭐 화이자의 경우는 부스터샷 이야기도 하고 있고 네. 계속 우리가 주기적으로 독감 백신처럼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걸로 벌 수 있는 돈이 정말 많아지지 않을까? 국내 CMO, CDMO 기업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조심스럽게 고민해봤거든요. 안 조심스러우셔도 됩니다. 그게 지금 그렇습니까? 실적 배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변화가 이제 과거 이제 독감 백신처럼 어느 정도 처리되면은 또 독감 백신에 따른 대표적인 녹십자죠. 네. 이런 회사들처럼 같이 이어졌던 계절적인 수요와 함께 이어지는 분위기가 같이 이어져서 실적 레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이에 따른 재평가가 또다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코로나19가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안고 살아야 될 네. 문제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주기적으로 맞아야 된다 그러면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수요가 있다는 쪽에서 봤었을 때 이를 어느 정도 어떤
어떤 생산과 관련된 쪽에 현실화가 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떤 장비나 어떤 공장이 완료가 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좀 다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우리가 기대하고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게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자체 코로나19 백신인 거잖아요. 네. 지금은 남이 만든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생산해서 출시하고 있는데 직접 만들어서 팔면은 벌 수 있는 돈은 더 어마어마하게 커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뭐 치료제나 아니면 백신 관련된 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눈에 띄다가 뭐 실패한 회사들도 있고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여전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요. 지금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 국내 일상 임상을 데이터를 공개할 걸로 보여주고 있고 한 3상이 이제 연내 공개가 3상 승인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이 비교를 한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좋은 부분들과 안 좋은 부분들 이걸 다 같이 연결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부분들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효과가 있어서 이를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회고 어떻게 보면 리스크겠죠. 그렇죠. 근데 이쪽을 그래도 기회 쪽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또 점프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화는 그리고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또 이런 신약 관련된 개발 쪽에서도 꾸준히 한번 같이 이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기대감이 제가 보기에는 51% 정도로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딱 절반에서 1%더 주셨네요. 1%포인트요. 네,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대 쪽에 더 무게를 두겠습니다. 그러면 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도 있지만 위기도 있습니다. 임상이 성공한다면은 잭팟이겠지만 실패하게 된다면은 또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추락하는 주가 흐름이 보일까요? 아니면 이 역시도 우리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기대감을 그러니까 자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가 안고 강하게 움직이느냐 네. 아니면은 그 외에 그냥 실적 변수로만 차곡차곡 움직이느냐라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같은 경우 오히려 가파르게 올라서 이 새로운 그 자체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빠르게 오르게 되면은 오히려 거기서는 또 혹시나 안 되게 되면은 또 어떤 실망감이 있겠죠. 네. 하지만 이 부분은 거기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실적의 확장세를 무게를 두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챙겨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네. 오늘 궁금한 게 많네요, 대표님. 괜찮습니다. 네, 다 열린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네. 아니 CMO, CDMO 이야기했고 네. 우리가 백신을 단순히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CMO, CDMO에 대한 기업의 기대치가 커질 텐데 네. 왜 국내 뭐 녹십자라던가 네. 다른 기업들의 주가는 가지 못했는지 네. 다시 말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올랐지만 또 이 시장이 그럼 계속 간다고 다른 기업들도 뛰어들게 되면 파일을 뺏기게 되는 건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어때요? 그렇죠. 이제 뛰어들고 준비한 회사들도 많죠. 네. 그래서 그만큼 그 양산할 준비가 돼 있다고는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회사와 어느 정도 계약을 맺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변화가 확인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실적 변화까지 이끌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돼야 시장에서는 이제 과거처럼 이제 제약 바이오를 보는 기대감만으로만 더 접근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는 중요한 게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레벨업된 부분들을 시장이 챙겨본다는 관점 쪽에서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SK바이오사이언스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집중 점검 시간에 하이브 가격 전략을 세워드렸거든요. 네. 김 대표님이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차트랑 정말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IPR 종목들도 이렇게 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들어왔다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매물 소화가 이어지고 그 다음부터가 진검 싸움인데 네. 거기서 이제 본격적인 그때보다 더 좋은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도 계속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성공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상장 전에 나왔던 고가대를 이제 다 돌파가 들어가는 상황들이고요. 오늘 기준으로는 19만 원대 안착하면서 지금 들어온 상황들인데 네. 아직 종가가 안 끝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패턴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마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더 높다는 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지금 가격대 약 한 18만 5천 원대 부근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단계 약 한 24만 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총이 14조 원대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쪽으로 나가서 한 해에 적어도 한 뭐 4, 5천억대
순이익을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4조가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변화 요인들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가격은 16만 원대로 잡아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24만 원, 손절가 16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게 실망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실적이나 무언가를 보여주게 되면은 다시 그 회사의 주가는 본 궤도를 찾게 된다. 하이브를 통해서도 느꼈고 네.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면서 느꼈잖아요. 그럼 그렇게 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주가가 여기서 더 갈 수 있을 만한 후발주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약 바이오 쪽에서요. 그 안에서 골라볼게요, 오늘은. 네, 그래야죠. 너무 많으면 지금부터 시간이 더 너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 요즘 실적 나오는 거하고 쭉 비교해 보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종양 쪽에 두 종목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대웅제약이고요. 대웅제약.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한 111억 정도가 더 나온 부분은 기술 수출력 관련된 일회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나보타 물량 꽤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중국도 승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성장세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대웅제약에 할 일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생소한 종목인데 케어젠이라는 회사입니다. 케어젠이요? 이 회사 같은 경우 펩타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을 이용한 쪽으로 이어지는데 바스프라는 회사한테도 독점 공급 계약하면서 단백질 한 종류 펩타이드에 대한 강화가 나오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매출이 한 600억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300억 가까이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50% 되죠. 네. 숫자가 나오는 바이오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주가 특이하게 배당도 줍니다. 배당도 주는데 거의 3%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흐름들 확인되게 되면 바이오주 내에서도 가치주로 평가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주가는 힘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또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든가 요즘에 또 단백질 음료 또 많이 찾게 되죠. 그렇죠. 이런 쪽으로 단백질에 대한 여러 가지 쓰임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SK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해봤고요. 또 그에 맞는 투자 포인트를 찾아서 케어젠과 함께 대웅제약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제약바이오 말고 전 섹터에서 꼽아오라고 시킬 겁니다.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